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주요 이슈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소통방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단타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타 하는 방법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해오시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번 주에 추천을 드렸던 게 버추어 프로토콜이랑 그리고 카이토였죠. 근데 제가 이런 이슈 일정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코인들이 크게 급등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인은 매매를 할 때 차트 위주로 보고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이런 코인들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저한테 어떻게 코인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고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은 구독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보면서 제가 카이토라든지 그리고 이제 버추어 프로토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 전반적인 시장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단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수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짧은 기간 내로 막 50%, 100% 급등하는 것을 또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단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샀는데 2% 올라가고 3% 올라갔다? 이거 매도하면 이게 단타예요. 수익률이 막 100%, 200% 올라가는 거 좋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요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루에 2%든 3%든 수익 보면 20일, 30일 하면 60%, 90%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에 대한 정의부터,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방법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의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오늘은 돈의 흐름들과 그리고 단타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영상에서 수익 자랑하고, 자, 추천했던데 이렇게 올라갔다, 그쵸? 자, 이게 끝이에요, 그쵸?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으로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매매를 해서 돈을 벌 줄 알아야겠죠. 돈을 벌면, 돈을 쓰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쓰면 사라지는 자산이 아니라 평생 남을 수 있는 자산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 댓글로 여러분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플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기사입니다. 리플. 자, SEC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 네트워크 성숙도 테스트해야 라는 이런 의미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평가 항목에다가 네트워크 성숙도를 넣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리플이 이렇게까지 SEC에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기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ETF 출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쉽게 말을 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규제안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리플한테는 충족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내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리플이기 때문에 추후 ETF 출시와 관련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플이 의견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의 네트워크 성숙도는 정말 굉장하나 문제는 스테이킹 활동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6월 1일에 10억 개 물량이 에스크로 지갑에서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시장가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단발성 악재로 인해서 이런 투심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10억이 물량이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 2025년도만 보시더라도 5월 3일에 락업 물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죠.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2월 3일이었습니다. 2월 3일에도 보시게 되시면 정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 줬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겉보기에는 시장에 대한 하락과 여러 부분들이 겹쳐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지만 사실상 시장에 10억 개의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장가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 물량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이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마찬가지로 5월 3일에도 보시게 되시면 쭉 떨어지다가 락업 물량 해제와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였었죠? 바로 이 파란 색깔. 이 파란 색깔이 떨어지는 시점에, 자, 제가 한번 리플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겨우실 겁니다. 자, 지겨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내일이면 또 내일 모레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3일이 이때였습니다. 그쵸? 물량이 풀린다라고 하니까 그 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쵸? 그런 와중에 파란색이 떨어집니다. 파란색이 떨어지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바로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이탈을 한다. 그럼 이 자금들이 그냥 시장 밖으로 나가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냐? 바로 알트코인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 검은 색깔 보이신가요? 자, 이 검은 색깔이 뭐냐면 평균 알트코인의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비트코인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리플도 상승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알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리플이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 파란색이 현재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무슨 장? 알트 불장. 저희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트 불장에서 가장 많이 또 상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코인들을 지금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 코인들도 있으실 거고 살짝 보합권에 있는 코인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거를 보고 진입을 한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긴 흐름들, 큰 흐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중장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 달만 고생하면 돼요. 한 달 동안 한 번 상승 시작하면 쭉쭉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매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저랑 같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최근에 팬들도 여러분들 더 저가에서 매수하신 분들 많으시는데, 뭐 5,900원대, 6,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많으시는데,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이분이랑 똑같이 여러분들께 드린 것이고, 팬케이크 수업도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면 이미 5월달에 다 드렸습니다. 5월 20일날. 그쵸? 지금도 들고 가십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결국에는 이 한 달입니다. 11월 10일날 보이시죠? 8천만 원 있던 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보시면 12월 4일 1억 3,700만 원. 물론 이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도 있으신데 총 합산해서 1억 9천이 되셨고요. 대략 전체적으로 수익을 봤을 때는, 계좌 수익을 봤을 때는 한 18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셨는데, 자, 이 짧은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저랑 같이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케어해드리고 있지만 게시판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랑 대화해 가면서 하실 분들은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리플도 6월 1일에 락업 해제에 대한 이런 단기적인 악재가 있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단발성 악재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런 거래 자체가 온체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동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보시다시피 스테이킹 활동 자체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리플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앞에 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 보시면 어떻죠? 마찬가지로 또 네트워크 활성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킹 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가격에 따라 결국에는 후행성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약세 신호냐? 이거는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후행성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스테이킹 활동 증가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해서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자체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리플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엔 언제 올라가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움직일 때, 언제? 자, 비트코인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 파란색 선이 쭉 떨어질 때.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리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날 이슈나 이런 뉴스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또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단타 코인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자, 이제 단타 코인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사실 차트 설명을 굳이 막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항상 들어가는 위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르게 볼 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어저께죠. 자, 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자, 이게 뭔가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월렛 커넥트입니다. 자, 이 월렛 커넥트, 아까 이 새벽 5시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새벽 5시 기준으로 해서 이 빨간 선 위에 안착해주죠. 그쵸? 이 빨간 선 위에 안착해줍니다. 그쵸?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자, 보시면, 자, 이 빨간 선 위에 안착해주죠. 이때예요. 근데 제가 9시 넘어서 봤을 때는 이미 여기까지는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915원에서 1000원까지는 대략 8에서 한 10%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기준이 있고, 올라간 것들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위치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최대한 이 빨간 선에 근접해 있을 때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는 건너뛰고,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버처 프로토콜 카이토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버처 프로토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제가 2,800원대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쵸? 자,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 이 빨간 선과 근접해 있는, 자, 빨간 선 돌파했죠? 그쵸? 그리고 9시 정도 제가 바로바로 드렸거든요. 이때는 9시는 지금 양봉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조금 여기 밑에 있었어요. 여기에. 자, 여기 현재 2,840원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신가요?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2,840원, 자, 여기 보이실 거예요. 2,840원 보이시죠? 자, 제가 어디에서 추천드렸냐면 2,800원에서 2,830원이었습니다. 자, 버처 프로토콜 보시게 되시면 이 빨간 선 돌파했죠. 근데 아까는 월렛 커넥트는 이미 빨간 선에서부터 10% 이상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자, 2,800원이면 여기였고요. 2,830원이면 여기였습니다. 제가 9시 정도에 드렸는데 이때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빨간색 가격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매매 방법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의 흐름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자, 이 돈의 흐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돈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돈이 유입이 돼야,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유사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게 뭐 리플, 뭐 테더 이런 걸 제외를 하고 원래 커넥트라든지 어저께는 카이토, 그리고 버처 프로토콜도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쌓인 거고요. 이해 가시나요? 결국에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돈의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해서 상승을 시켰죠. 자, 비트코인도 쭉 올라가고 이더리움도 쭉 올라가고, 그러면 이더리움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 코인들이 먼저 쫙쫙 올라가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버추어 프로토콜 설명드리면서 추천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자, 보시면, 자, 현재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승도 아닌, 자, 보시면 어떻게 된가요? 기대와 불안 심리가 공존한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건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어서 알트코인을 끌어올린 애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럼 이 두 코인이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 방향이 제대로 잡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래요, 이번 주가.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방도 하방도 아닌 상승에 대한 제한, 하락에 대한 제한이 나오게 되면서 횡보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많이 쏠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는 이런 코인들, 혹은 소형 알트코인들, 스몰캡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시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견인을 했고, 돈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 더 크게 움직인다.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비트코인이 안 움직인다. 뭐 아니면 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된다면, 더 움직였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겠죠. 자, 그러면 버추어 프로토콜 이런 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이슈가 있어도 안 올라갑니다. 돈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장이 횡보를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쉬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금들이 잠깐 쉬어가는 시기에 어디로 움직여요? 이슈가 있는 코인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5월 5주차 알트코인 호재 일정 리스트, 제가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는 영상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게시판에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올라가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 왜 올라가죠? 그쵸? 이야. 자, 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슈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이슈가 있고요, 아니면 내러티브한 이슈가 있어요. 내러티브는 실질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식, 스토리식으로 연관성 있게 만드는 하나의 이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AI 쪽에 100조를 투자를 한대요. 갑자기. 그러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데 미국에서 AI한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자, 그쵸? 이런 경험들 여러분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아무 연관성이 없는 주식 종목들이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코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올라갔던 게 월드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버추어 프로토콜이 올라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카이토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얘도 AI예요. 그쵸? 원래 커넥트 AI예요. 그런데 AI 관련 코인들은 되게 많은데 왜 이런 코인들이 움직이냐? 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코인 안을 다 뒤져봐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AI 말고도 다른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바나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확률상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선정하면 이제 끝이에요. 거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해왔던 그런 기술적인 자리들을 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로 가든 30%로 가든 5%로 가든 2%로 가든 간에 수익이 나오면 먹고 나오는 게 바로 그게 단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계속 그냥 끄집어내서 즉흥적으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우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석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면 제가 영상에서 같이 공유해 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우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왜 어렵냐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 돈을 버는 방법이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단타로 밥 먹고 삽니다. 단타로 밥 먹고 살고, 이 단타를 위해서 저는 5년에서 10년 이상을 저는 계속해서 공부만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했지만 그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또 지름길을 통해서 성공하실 수 있게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게시판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소통방도 드리고 게시판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소통방이 더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코인아빠와 수익내기,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수익, 자, 안 남겨주신 분들 수익이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무료 코인아빠와 수익내기 고정 댓글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요. 자, 010-1234-5678번이면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쭉 많이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방도 하방도 아닌 그런 시장이다. 쉽게 말을 해서 어느 정도 하락 정도 되는, 자, 어느 정도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간을 기준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방향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쭉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하락이 나온다. 그 안에서 횡보가 나오는 시장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간 코인들은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더라도 하방을 지지해주는 밑에 하단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흔들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제한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다음 주에 뭐가 발표돼요? 수출 관련 지표들, 그리고 CPI, 이런 것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번 달 PPI 좋게 나왔죠. 그럼 PPI는 뭐예요? 향후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저번 달 PPI 발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이번 달 CPI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매크로 지표들, 향후 물가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시장을 견인하는 게 뭐예요? 자,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자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에요. 그쵸?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같이 움직일 때, 그러면 저희가 들고 있는 코인들도 그때 크게 또 움직이겠죠. 자, 단타만 보시고 하루하루만 보시는 분들은요, 이런 큰 흐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것만 맨날 따라잡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양은 뭐 양봉 다음에 음봉 다음에 나오면 뭐 양봉이니 뭐 이런 차트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물립니다. 물리고 나면 좀 떨어지다가 뭐 또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걸 막 유튜브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뭐 절반 내려가고 여기 지지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말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조정 나온 시기에 뭐가 가요? 저희가 들고 있는 게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다음 주에 시장 지지부진하다. 그럼 뭐가 가요? 이슈가 있는 코인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미리 대기를 했다가 그런 코인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시기에 올라가는 코인들 저희가 수익 받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시장 흐름 보면서 시장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미리서 바닥에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올랐다 내려갔다 사람 힘들게 하니까, 그쵸? 다 매도합니다. 어제 댓글로도 유니스왑 저희가 밑에서 들어갔는데 꼭대기에서 잡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절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또 댓글에다 히 하고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비웃으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스트레스 없으실 수 있게 하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저찌 저를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는 저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경험치와 노하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아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들은 계속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듣는다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내러티브한 이슈라고 있잖아요. 연관성이 없는 이런 이슈, 그쵸? 근데 연관성이 있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형 알트코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코인들도 지금 이 시기에 움직이게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USD1과 관련된 이슈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디파이라마를 보시게 되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서 USD1이 어디에? 자, 팬케이크 스왑에서 이렇게 쓰이는 건 알겠는데 이 코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또 급증을 하고 있냐 보니까 바이낸스입니다. 그쵸? 이거는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USD1 페어 비중이, 거래량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90%까지 급증을 했다. 보이시죠?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낸스 안에서, 그리고 BNB 체인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BNB 체인 안에서 거래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팬케이크 스왑이에요. 팬케이크 스왑. 그래서 지금 BSC, 자, BNB 체인입니다. 바이낸스 체인이에요. 바이낸스. 마찬가지로 BSC에서 이렇게 1등. 자, 거래량이 1등인 겁니다. 이게 뭐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이, 자, 거래 비중이 60%니까 이런 수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자, 보시면 약 30%가량 한 번에 움직였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온체인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덱스라는 게 이슈가 되는 건데, 그럼 관련 덱스로서는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떤 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우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뭔지를 미리서 알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니스왑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통방 들어오세요. 그래야 제가 알려드리죠. 게시판에서 올려드리는 거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왜 이런지 아주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헤매고 찾아봐야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이렇게 또 끝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현재 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잠깐 설명을 볼게요.
현재 팬들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일단은 오늘 유니스왑이 왜 올라간지 아시겠죠? 덱스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계속 두십시오. 이제 결국에는 이게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려면, 자, 여기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가고, 자, 돌파를 한다는 것은 강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풀 양봉으로 마감이 되려면 강한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려면 이유와 명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CPI 좋게 발표되고 이더 비트 상승을 할 때, 그때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돌파하게 되면 12,000원 이상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더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13,500원,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팬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보면 대략 7,400원, 7,2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코인들이 단순하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흐름들이 나와요. 이게 뭐 되게 작게 보이지만 한 번에 20%씩 23%? 보시면 27% 올랐죠, 한 번에. 여기가.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털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 큰 시세가 한 번씩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고점을 향해 갔을 때 대략 한 9,000원 구간들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밑바닥부터 담아 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스왑이랑 딥북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비트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혹여나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있죠? 제가 고민 없이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내용이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